기자 수첩 넘어가 봅니다. 오늘 뭐 가지고 오셨어요? 통계청 자료로 2012년에 새로 생긴 신생 기업 수가 77만 개였습니다. 맞네요. 2011년에는 근데 81만 개였어요. 더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우리나라는 소규모 자영업자 비율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을 많이들 해야 되고 많이 한 창업이 가능한 한 많이 성공을 해야만 나라 경제가 삽니다. 예. 이 창업인데 경쟁이 심한 이 속도 사회에서 어떤 걸 창업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 그걸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내놓죠. 통계청이 갖고 있는 거대한 빅데이터를 갖다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고 이런 것들을 창업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걸 내놓는데 이제 그것을 블루슈머라고 합니다. 블루슈머 예. 이거는 뭐와 뭐의 합성어입니까? 블루오션 하면은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시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슈머, 컨슈머, 소비자 이게 합친 거죠. 여기가 아직 개발이 덜 된 지역이니까 여기서 한번 창업을 해보십시오. 이런 이쪽 뜻입니다. 소비자들을 공략하십시오. 이런 거군요. 매년 하는 건데 몇 년 전부터 2014년 6대 블루슈머가 공개됐죠.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공략하십시오. 예. 첫째, 과거 지우개죠. 내 과거를 지우고 싶다. 어. 새로 연애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각종 싸이나 뭐 트윗이나 이런 데 잔뜩 올라가 있는데 연애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봤어요. 과거 이야기 해도 네. 지우고 싶다. 이런 것들을 싸이월드에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남자친구 사진을 예전 남자친구 사진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들이 죽 달렸다. 얘들아 댓글 좀 지워줘. 디지털 세탁소라고 하는 거죠. 예. 또 연예인들도 그렇습니다. 이제 데뷔해서 뜨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좀 그랬던 것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과거에 해먹은 거나 뭐 트러블 있던 것들 이런 거 다 지우고 싶은 거 서비스. 과거 지우개.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흔적을 지우는 디지털 장례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몰 웨딩족을 공략해라. 스몰 웨딩족이 뭔가요? 결혼할 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정말 알뜰하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오호. 정말 값싼 결혼식장이라든가 예. 값싸게 결혼할 수 있는 장소도 골라주고 실속 있는 신혼여행을 위해서 적당한 시기와 적당한 장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멋있게 푹 쉬다 올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을 갖다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웨딩 컨설턴트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여행사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작은 기업들 작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 맡아서 전담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그래요?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반려족 뭐 이거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느니까 반려동물 관련 업도 당연히 성장세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어떤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신용카드를 긁는다든가 애완견 용품을 사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긁지 않습니까? 그게 832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신용카드로 긁은 예. 것만 해도. 이게 전년 동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무섭게 엄청나게.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장례 서비스도 있고요. 예. 애완견을 위한 텔레비전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거 제 얘기 들었어요. 유기농 간식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기농 간식. 있어요. 애완견을 위한 거. 예. 고급 유모차도 있습니다. 애완견을 유모차도 있어요? 태우고 다니는 거. 반려동물 관리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구아나를 키우고 싶어요. 예. 그럼 이구아나를 수입해서 검역을 거쳐서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서비스. 예,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050 골드퀸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뭡니까? 경기가 침체됐지만 주머니가 그래도 넉넉하고 팍팍 쓸 수 있는 분들 40대에서 50대 아주머니들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그리고 누려 이걸 즐기는 분들 누려 이런 경우는 이제 분들. 남편이 뭐 확실하게 벌어 다 주고 본인은 쓸 시간이 있고 그렇죠. 아들 딸은 이미 이제 나름대로 장성했고. 성장을 했고 요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들을 위한 10시, 11시, 12시 사이에 하는 브런치. 있어요. 이런 거죠. 요때 오시면 또 할인도 해드리고. 유명한 데는 줄 서야 된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견우와 직녀족. 혼자 사는데 살림은 되게 못하는 사람들. 이래서 집을 지을 때도 풀 옵션으로 가구들과 다 가전제품을 집어넣는 그런 집들이 이제 유행하는 거고 국가 반찬 배달 서비스. 또 식당에 가도요. 칸막이를 해갖고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독서실용 식당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착한 소비자 이것도 이제 공략 대상인 거죠. 공정무역 커피를 찾아서 마시는 그런 분들 식으로. 이렇게 뭔가 소비를 하긴 하는데 의미 있는 소비를 하시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창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재밌네요. 이게 착착 들어맞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올해 이게 딱 맞는다는 아니지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 결국 이 흐름으로 가는 건 분명합니다. 트렌드는 분명해요. 예. 예를 들면은 2013년에 작년에 했던 거 보면은 기후 양극화를 대비해야 된다. 그때 나왔던 것 중에 좀 우스운 게 있어요. 뭔가요? 도시가 얼어붙어 가지고 맨날 넘어지니까 겨울에 예. 구두에다 장착할 수 있는 아이젠. 근데 이게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나 너무 덥고 너무 추운 데에 대한 어떤 방한용품 같은 것들은 아이디어 상품들은 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관객에서 선수로 예를 들면 축구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특히 새로 뜨는 것은 축구는 많아요. 근데 야구. 이거는 맞아떨어졌네요. 예. 요즘 많잖아요. 야구 하고 싶다. 예, 야구는 예. 맨날 텔레비전 중계만 보는 게 아니라 야구를 하고 싶다. 예. 야구용품 많이 팔렸습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CBS에서도 동호회드가 잘 되거든요. 많이 모인다고 하던데요. 디지털 디톡스 이것도 조금은 히트를 쳤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다. 컴퓨터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여행이라든가 휴식 이런 사업들. 예. 그다음에 이제 은퇴한 부유층. 애들 잘 키웠고 퇴직하면 저축과 연금으로 그래도 느긋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60세에 다시 배우는 기타, 60세에 다시 배우는 피아노, 예. 다시 배우는 요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를 갖다가 잘 살피시면서 예. 자기의 직업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의 예를 들면 장래 뭐 예를 들면 학과 선택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부모들이 눈여겨 보셔야죠. 야, 우리 놓치기 쉬운 뉴스였는데 변상태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